경기도 평택을 유의동 역전승. 그런데 그건 절대 어부지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저것이 민주당의 김용남하고 조국당의 조국이 끝까지 단열을 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3등을 하고 있던 유의동이 어부지리로 이번에 당선증을 움켜쥐게 됐다. 이런 분석들을 그냥 지계적으로 고민 없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선거에 어부지리는 없다. 그만큼 뼈를 깎는 노력과 유권자들을 그 피부 감각적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그 현장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민주당만 단일화를 실패한 게 아니고 유의동 후보도 자유와 혁신 황교안 보수진영 이 황교안 후보하고도 단일화 못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을은 5파전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5명 후보가 다 만만치 않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봤습니다. 민주당 쪽이든 국민의힘 쪽이든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단일화하는 쪽이 승기를 잡을 것이다. 결국 어느 정도 단일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부지리라니요. 민주당이 김용남과 조국도 단일화 못했지만 보수 쪽에 유의동과 황교안도 단일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웠던 겁니다. 5파전으로. 그런데 유의동이 이긴 겁니다. 그 5명 중에 조국 밖에서 흘러온 사람입니다. 김용남 밖에서 흘러온 사람입니다. 나머지 2 후보도 평택이 고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의동 후보는 평택 토박이입니다. 유의동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경쟁한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 김재현 후보, 황교안 후보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민들께서 제게 이 어려운 시기에 중차대한 임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자, 유의동 경기도 평택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말하고 있는 나라가 매우 어렵다는 이 분석과 인식, 그리고 시민들께서 중차대한 임무를 줬다. 그 중차대한 임무는 뭘까요? 지금의 집권 세력들의 입법 폭주와 안하무인격인 그런 갖가지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그런 의미로 저한테는 읽혔습니다. 추구조사에서 1등을 기록하기도 했던 조국 후보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 2시 50분에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또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는 뭐라고 했느냐. 진보 보수를 따져 6대4 정도였는데 민주진보가 절반씩 나눠갔다 보니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역시 선거 구도라는 것은 무시 못하겠다 그랬는데요. 절반쯤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 민주도 단일화 못했지만 보수도 단일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유의동 후보가 값진 승리를 일궈냈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샴페인을 터뜨리는가? 민주당 압승은 절대 아니다. 물론 저는 국민의힘 압승이란 말도 쓰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는 방금 지방선거를 치러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러냈을 뿐입니다. 우리 실생활에는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 그 다음에 국회 다수당이 바뀌는 것에 비할 때 이번에 치른
선거의 그 결과가 우리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건 바로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부 신문은 서울의 결과가 이렇게 9회 말 대역전승이 정말 그 기자들이 처음 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역전승이 있을 줄 모르고 어떤 해설 기사들이 신문에 프린트돼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신기록을 세우자 국정 안정론이 힘을 발휘했다. 야당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했고 심판당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것은 서울시장 선거의 그 드라마틱한 9회 말 대역전승을 보기 이전에 썼던 기사에서 그런 제목이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지방선거 힘을 받은 이재명 정부가 공소 취소, 검찰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지금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승리소감 발표할 때 보니까 공소 취소 가만 놔두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더군요. 또 한 신문은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 총선도 졌지, 대선도 졌지, 지방선거도 졌지, 3연패를 했으니까 장동혁이 책임져라. 분위기는 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국민의힘 당선, 경기도 평택을 국회의원 국민의힘 당선, 대구시장 당선, 경북지사 당선, 경남지사 당선. 장동혁 대표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투리 뉴스 한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 그 후폭풍이 끝나는 것 아니냐. 왜냐? 스타벅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해서 1등을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순위 1위 자리를 내줬던 스타벅스가 다시 정상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6월 4일 자정 기준으로 카페토리 1위는 카테고리 1위는 스타벅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MGC 커피에게 1위를 내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 그래서 스타벅스가 계속 코너에 몰리고 1등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는데 드디어 1등을 되찾았습니다. 또 자투리 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블랙 코미디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충주시장, 충청북도 충주시장에서 오늘 새벽 1시 무렵 민주당의 맹정섭 후보가 자신이 당선됐다고 확신한 나머지 화환을 목에 걸고 그렇게 축배를 터뜨리는 분위기 속에 잠겼었는데 이 화환을 목걸이까지 걸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그런데 결국은 국민의힘의 이동석 후보가 50.05%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상황이 새벽 4시 무렵입니다. 불과 3시간이면 뒤집힐 것을 모르고 축배를 터뜨리고 화환을 목에 걸었던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도 있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라고는 했지만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점은 아프다에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큰 승리를 안겨줘서 고맙다
라는 말할 계제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누구도 큰 승리 운운할 그런 계제는 전혀 아닙니다. 누가 지금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평택을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연히 거취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